다이어트 성공 후에 다시 한번 겪게 되는 고비, 이 요요 현상에 대해서 좀 자세히 다뤄보려고 해요. 요요라고 하는 게 우리 옛날에 가지고 놀던 그 장난감 이름이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성공적으로 체중 감량에 이제 도달을 한 이후에 짧은 시간 안에 다시 이전 체중으로 빠르게 복귀하거나 또는 이전 체중을 넘어서서 더욱더 살이 찌게 되는 현상을 우리가 요요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자, 제가 이제 요요에 관련된 숫자 하나를 공개해 드릴 거예요. 네. 이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한번 맞춰보세요. 네. 95. 95? 어. 정답! 95 kg 정도는 왔다 갔다 해야 요요다. 2kg 왔다 갔다 논하지 말라 이거지. 그건 아닌 것 같고 요요 현상으로 발생할 수 있는 그 부가적인 질환이 95개다. 오, 요거 설득력 있다. 오. 정답 같은데요? 요 가능성 있어요? 꽤 높아 보였지만 정답까지는 아니에요. 우리 둘 다 틀렸어요. 근데 숫자 95가 어떤 걸 나타내는 거냐면요. 바로 퍼센트예요. 95%. 뭐 무슨 무슨 퍼센트? 의미냐면요. 다이어트 성공 기준이 어떤 거라고 생각하세요? 내가 원하는 몸무게에 도달하는 거. 네. 체중 감량 목표에 도달하는 게 다이어트 성공이라고 생각하시죠? 네. 자, 이렇게 다이어트에 성공했다고 주장하는 사람들 중에서 무려 95%가 5년 이내에 요요 현상을 경험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체중을 유지한 사람은 5%밖에 되지 않는다는 거죠. 이 정도 되면 다이어트와 요요는 정말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다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제가 바로 그 95%의 한 사람이에요. 이놈의 요요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겠네. 희영 씨도 그러면 요요를 한번 겪어봤다는 거죠? 그럼요. 이제 저는 일단 태어나기로 우량아로 태어났어요. 근데 저희 엄마가 저 어릴 때부터 음식점 장사를 하셨는데 뭐 순대국밥집, 뭐 족발집도 운영을 하셨고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엄마의 손맛 때문에 제 입맛이 한 8, 9살 때부터 40, 50대 아저씨들이랑 입맛을 공유하고 막 그랬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살이 한 8, 90kg 정도까지 이제 찌더라고요. 네. 그러다가 제가 이제 K본부 개그 콘서트에서 다이어트 헬스걸로 하시잖아요. 30kg를 맞아. 제가 기억나서. 그때 뺐었잖아요. 그때 많은 화제였죠. 그래서 매주마다 얼마나 뺐을까 맞아, 이렇게 매주. 확인하는 재미가 있고 이랬는데. 맞아요. 저는 이제 그 덕에 제가 49kg까지 더 뺐어요. 그리고 지금 이제 신랑 만나가지고 그 덕에 결혼도 하고 지금도 집에 가면 거실에 저희 결혼식 그 웨딩 사진이 걸려 있거든요. 이제 저희 남편이 간혹가다 이제 그 웨딩 사진 가리키면서 여보 이 여자 어디 갔어? 이렇게 물어봐요. 그럼 이제 저는 또 이제 남편한테 말을 해요. 이 여잔 죽었다. 안 돌아온다. 치지 마라, 잊어라. 이게 저는. 근데 제가 물론 이제 지금도 49보다 많이 쪘지만 제가 최근에 한 2, 3년 전에 90kg까지 다시 쪘다가 지금 20kg를 이게 지금 빼고 있는 중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가 요요가 남일 같지가 않은데 도대체 이 요요 현상이 왜 오는 거예요, 선생님? 예, 정말 궁금하실 것 같아요. 지금 그죠? 얘기만 옆에서 들어도. 자, 요요가 오는 이유는 자, 먼저 이렇게 살을 뺄 때 우리가 이제 식사량을 줄이게 되면은 체지방만 빠지는 것이 아니라 이 근육도 소실이 되게 되죠. 자, 그래서 이 우리 몸의 신진대사가 전체적으로 좀 느려지면서 칼로리 소모가 줄어들기 때문입니다. 또 이 체중을 또 너무 급격하게 빼게 되면은 자, 우리 몸이 느끼기에는 얘가 지금 어디 재난 지역에 와 있는 게 아니고 그래서 이렇게 밥을 굶어서 그러는 게 아닌가 이렇게 하다 보니까 생존을 위해서 자꾸 지방을 좀 축적하는 방향으로 경향성이 생기게 됩니다. 네. 자, 그래서 이 다이어트를 중단했을 때 더 많은 지방을 저장함으로써 먹는 족족 우리가 살이 찌게 되는 거죠. 네. 즉 우리 몸이 살이 더 잘 찌게 되는 그런 체질로 변하게 되는 겁니다. 근데 다이어트 초반에는 파이팅이 있어요. 맞아요. 극단적으로 일단 식사량을 줄입니다. 그치. 역시 밥을 덜 먹어야 돼. 근데 그렇게 꽉 묶어놨던 식사량이 한 번 딱 터지거든요. 맞아. 근데 그게 딱 한 번 터지면 그때부터는 과식 넘어서 폭식까지 그냥 쭉 가더라고요. 아무도 못 말려. 큰일 나죠. 네. 다이어트 한다고 음식 안 먹고 뭐 간헐적 다이어트도 많이 하시는데 그러다가 갑자기 음식을 막 먹게 되면은 우리 뇌 속에 있는 쾌감 중추가 작동됩니다. 이 쾌감 중추는 중독 회로와도 연관이 되어 있는데 이 회로가 작동되는 원리에 도파민과 세로토닌이 작동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순간
탄수화물이나 이렇게 달고 짜고 기름질 음식 네. 또 초가공 음식 같은 걸 먹게 되면 일시혈당이 딱 올라가면서 이 쾌감 중추가 작동이 되는데 엄청난 행복감에 빠지게 되죠. 여러분 이제 마치 마약이나 이제 도박 같은 거에 중독된 거랑 비슷한 회로가 작동되는데 어머. 이런 거에 중독될 때 보시면 기존에 있었던 작은 자극들에는 별로 이제 쾌감을 못 느끼게 되죠. 그러니까 나중에 이 적절한 음식을 건강하게 섭취했는데도 잘 먹었다, 행복하다 이런 느낌이 안 드는 거예요. 그래서 더 이 가공이 많이 되어 있고 더 달고 짠 음식들을 더 찾게 되는 거죠. 네. 바로 이런 상태가 반복되면 이게 곧 음식 중독으로도 이어질 수 있는 겁니다. 와. 아니 음식 중독이라고 지금 하셨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 마약 중독이나 뭐 알코올 중독까지는 들어봤어도 음식도 중독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충분히 될 수가 있죠. 사실 우리가 다이어트 하다가 보면 얘기하신 것처럼 어느 정도 기간이 지나면 갑자기 내가 참아왔던 식욕이 확 하고 폭발하는 경험 누구나 다 해보셨잖아요. 네, 그럼요. 이런 게 바로 음식 중독 사인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내가 음식 중독에 빠진 건 아닐까 알아보기 위해서 세계보건기구에서 제공하고 있는 음식 중독 자가 테스트를 준비해봤으니까 체크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보시는 시청자분들도 내가 몇 개나 해당하는지 좀 이렇게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하나하나 좀 살펴볼까요? 자, 1번 음식을 자주 또는 많이 먹느라 일상생활에 불편함을 느낀다. 또 배가 부른데 계속 음식을 먹고 있다. 또 과식 때문에 하루 중 많은 시간을 피로감을 느끼면서 보낸다. 일단 2번, 3번은 해당돼요. 이게 벌써부터 저는 조짐이 좀 안 좋네요. 지금 벌써. 뭐가 안 좋네, 지금 않은 것 느낌이. 근데 이러면 진짜 힘든데 배부른데 계속 먹고 이러면. 아, 이게 근데 원래 배불러도 앞에 맛있는 게 있으면 또 손이 가지 않아요? 어. 나만 그래? 그래요? 아니죠? 자, 요 이제 계속 있어요. 네. 또 있어요? 네, 세 개만 있는 게 아니에요. 자, 테스트 이어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먹는 양을 줄여야 하는 게 아닌가 걱정하곤 한다. 생각보다 많은 양을 남기지 않고 먹는다. 특정 음식을 일부러 끊거나 줄였을 때 그 음식을 먹고 싶은 강렬한 욕구가 생긴다. 오. 일단 세 개가 또 다 해당이 돼요. 큰일 났네. 근데 일단 특히나 마지막 거 있잖아요. 뭔가 우리가 특히나 끊었을 때. 탄수화물, 빵 이거 끊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면 그때부터 빵 냄새가 더 나. 맞아. 길 가다가 빵집에서 오늘 빵 구웠네, 막 소보로네, 막 이런 냄새가 확 올라오잖아요. 이게 뭐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음식인가 모르겠지만 술도 그렇지 않아요? 약간 술도 음식이죠. 맞아. 이게 못한다 생각하면 원래 더 하고 맞아요, 싶거든요. 맞아요. 테스트 이어서 네. 좀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여주세요. 자, 7번 음식을 끊거나 줄였을 때 불안, 짜증, 우울감과 같은 금단 증상이 나타난다. 8번 불안, 짜증, 우울감이나 두통 같은 신체 증상 때문에 음식을 찾는다. 불안, 짜증, 우울감, 두통 같은 거. 한 번씩 경험해 보셨을 그래. 것 같은데? 한 세 개는 해당되는 것 같은데? 세 개 정도요? 네. 오. 희영 씨는요? 네. 저는 그래도 다행히 맨 마지막 7번, 8번은 해당이 안 돼서 앞에 2개, 뒤에 3개에서 전 5개 정도 지금 해당이 되거든요. 5개면 많이 되는 그러면 근데 어느 정도 해당이 돼야 몇 개 정도가 음식 중독에 해당돼요? 이희경 씨 음식 중독 맞아요. 8개 중에 3개만 해당돼도 음식 중독이라고 볼 수가 난 있어요. 턱걸인데 걸려 있는데. 세 개만 돼도요? 지금 여기에서 이제 치료가 제대로 안 되면 폭식이나 또 비만, 또 섭식 장애까지도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음식 중독이 의심된다면 이제 다음 단계로 넘어가셔야죠. 치료에 돌입해야 됩니다. 네. 예. 자, 실제로 이 정제 탄수화물과 또 인공 감미료가 첨가된 초가공식품의 이 섭취는 이 담배처럼 끊기 어려운 중독성을 유발한다라고 하는 이 미국의 연구 결과도 있었는데요. 자, 대표적인 초가공식품에는 우리 잘 좋아하시는 뭐 탄산음료, 그다음에 아이스크림, 뭐 냉동 간편식, 뭐 소세지 이런 것들이 좀 해당하는데요. 자, 이 연구 결과 성인의 이 초가공식품 이 중독 수치는 14%였는데요. 자, 이 수치가 술에 대한 이런 중독과 비슷하고요. 담배보다는 약간 낮은 수준이라고 합니다. 자, 또한 이 청소년의 12%는 또 방금 말씀하신 것 같은 이 음식 중독 증상에 이제 해당을 했는데요. 이 성인과 청소년의 이 음식 중독 대상이 또 대부분 지금 방금 말씀드린 초가공식품에 해당하였다고 합니다. 네. 자, 또 반복적인 이런 그 금연 노력에도 불구하고 자꾸 담배 피시는 거 다시 재개하고 뭐 이렇게 하는 분들 옆에 되게 많으시잖아요. 또 본인들이 해당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으실 텐데 이 초가공식품 또한 이렇게 강박적인 이 섭취를 유발할 수 있다는 점을 좀
고려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아니 저도 집에 들어가면 자꾸 뭔가를 입에 이렇게 넣고 있어요. 맞아요. 왜 그런지 그 지나가다가 뭐 있나 이렇게 뒤져보고 냉장고 괜히 열어보고 음식 중독이라는 게 무섭게 다가오는데 근데 중년 이후에 보면 그 체중이 줄었다 늘었다 이거 굉장히 다른 건강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체중이 늘었다 줄었다 하는 현상, 그러니까 요요 현상인데요. 네. 자, 이런 요요 현상이 반복적으로 발생할수록 바로 이 질환에 걸릴 가능성이 많아지는데요. 초성으로 준비해봤습니다. 한번 보고 맞춰보세요. 아, 이거 이거는 뭐지? 이거 너무 보자마자 쉽다. 알 것 같아요. 이거 바로 떠오르는데 좀 뭐 맞춰도 같으세요? 돼요? 그럼요. 치매. 맞죠? 오. 네, 맞습니다. 치매 정답입니다. 올해 우리나라 연구진에 의해서 발표된 연구 논문이 있었어요. 굉장히 유명한 저널집에 논문이 발표됐는데 우리나라 건강검진 데이터 약 360만 명에 대한 데이터를 분석했습니다. 성인 만 40세에서 65세에 해당되는 성인에게 몸무게의 변화량과 그리고 이제 60세 이후에 치매 발병할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해서 살펴봤는데 몸무게의 변화량이 최근 10년 동안 3% 이상만 발생했어도 치매 발병 가능성이 약 1.2배 정도 높은 것으로 보고를 했죠. 그러니까 체중 변동이 조금만 있어도 치매 발병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건데 연구에서는 뭐 3%, 5%, 7% 그리고 10%까지 끊어서 봤는데요. 10% 이상 변화가 찾아온 이 환자들 같은 경우에는 이 평균적으로 약 2배 정도 치매 발병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굉장히 심각한 거죠. 그런데 이렇게 체중의 변동이 10% 이상의 체중 변동을 2번 이상 겪은 분들도 있잖아요. 이게 말 그대로 진짜 요요일 텐데 이런 분들은 훨씬 더 높았어요. 이제 2.5배까지도 상승한다는 발표를 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다이어트 할 때도 다시 원래 체중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현상을 겪지 않도록 노력해야 되겠고 급격하게 체중을 변동하는 것도 주의해야겠다는 걸 이 논문을 통해 알 수 있었어요. 맞아요. 치매와 관련된 또 다른 연구도 있었거든요. 체중이 급격하게 다시 증가하는 이 요요 기간에는 내 몸 안에서 나쁜 콜레스테롤이라고 불리는 LDL 콜레스테롤도 자연스레 증가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인지 기능에 영향을 준다는 거예요. 특히 이 LDL 콜레스테롤의 증가폭이 가장 컸던 구간에는 실제적으로 뇌로 가는 혈류량이 정상보다 감소했다고 합니다. 근데 이거 제가 지금 좀 당황한 게 한 네. 번도 생각해보지 못한 부분이에요. 그냥 다이어트 성공하면 마냥 좋았는데 그 체중이 자주 오르내리고 변동폭이 크면 치매로 연결될 수 있는 위험이 높아진다. 충격적입니다. 충격이야. 근데 요요 현상이 또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을까요? 예. 이뿐만이 아니라 무서운 이야기가 계속 이어집니다. 자, 이런 체중의 변화가 극심한 사람일수록 사망 위험률도 올라간다고 합니다. 사망 위험. 사망이요? 자, 국내 성인 남녀 26만 명을 대상으로 한번 조사를 해봤더니 이런 체중 폭이 극심했던 그런 변화가 컸던 그룹은 그렇지 않고 변화가 별로 없었던 그룹에 비해서 전체 사망 위험률이 33%나 높았고요. 심혈관 질환 사망 위험률은 31%, 암 사망 위험률은 11%나 높았다고 합니다. 와, 이거는 근데 좀 아이러니하다. 우리가 건강해지기 위해서 다이어트를 하는 건데 95%가 누구나 겪을 수 있는 이 요요 현상 때문에 이런 온갖 질환에 노출이 될 수 있다고 하니까 이걸 빼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냥 잊진 채로 살아야 되나 뭐 지금 약간 지금 고민이 많이 되거든요. 근데 이런 요요 현상이 좀 심각해지면 또 다른 질환에도 노출이 될 수 있나요? 네, 또 있습니다. 체중이 고무줄처럼 왔다 갔다 하게 된다면 바로 담석증에 걸릴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미국 연구 결과가 있었는데요. 담석증이라는 것은 간에서 만들어진 담즙이 담관을 통해서 이제 배출되게 되는데 일시적으로 그걸 이제 가둬서 보관하고 있는 장소를 담낭이라고 하죠. 그래서 이 담낭 안에 결석처럼 이제 작은 알갱이들이 생기는 병인데요. 또는 이제 담관 쪽으로 흘러 들어가다가 거기에서 막히는 현상들도 생깁니다. 이 요요 현상이 반복될수록 콜레스테롤에 대한 간의 대사 능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이 담낭 기능도 떨어지면서 담석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고 알려져 있는데요. 이 담석의 크기가 작은 것은 뭐 조그마한 좁쌀 크기부터 생기지만 큰 거는요 작은 골프공 정도 크기 정도 굉장히 커지기도 하거든요. 자, 그런데 이럴 때 이제 발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통증이나 이제 담석증에 해당하는 증상들도 있지만 문제는 이런 현상들이 반복될수록
담낭암에 걸릴 가능성이 네, 담관암에 걸릴 가능성이 10배 정도 높아진다는 보고도 어머머. 있었습니다. 아, 내게 담석이 있는지 없는지 알 수 있는 방법, 증상은 뭐가 있습니까? 이게 문제예요. 사실 담석증이라고 하는 건 돌이 있는 상태 그 자체를 말하다 보니까 대다수의 사람들은 증상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본인이 담석증에 걸린지 모르고 그냥 안 좋은 생활 습관이나 식습관을 유지하시는 분들이 많다는 거죠. 가장 좋은 방법은 건강검진입니다. 정기적으로 검진을 해서 내가 증상이 없더라도 내 담낭이나 담관에 돌이 있진 않은지를 확인해 보시는 게 좋겠고요. 사실 평소에는 특별하게 증상이 없겠지만 결국 얘네들이 관을 막았을 때 통증이 생길 수 있고요. 또 하나는 주변으로 염증을 유발할 수 있거든요. 이러면 담낭암으로 번지겠죠. 이런 합병증의 경우에는 극심한 상복부 통증을 호소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여기에 더불어서 뭐 구역감이 심하거나 구토를 한다거나 황달이 생기기도 하고요. 이런 소화기계 관련된 증상들이 같이 보인다면 응급실이나 병원을 가셔서 진료를 받아보시는 게 좋겠죠.